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스쳤습니다. 통행금지까지 남은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밤하늘은 눅눅했고 골목 끝은 끝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김이 올라오는 하수구 뚜껑이 보였습니다. 명자, 경숙, 영태, 세 친구는 마지막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11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공지 팻말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문구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올 땐 별거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서두르면 시간 안에 들어가겠지? 경숙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거리는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포 셔터는 전부 내려가 있고 식당 간판도 꺼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만 덩그러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도 튀김 기름 냄새도 사라진 시간. 거리엔 발걸음만 툭툭 울렸습니다. 명자는 장갑 낀 손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톡 쏘았습니다. 영태는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수는 줄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하지만 12분 후면 통금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빨리 가면 돼. 영태가 말했지만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피. 셋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듯 고요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명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야, 아직 자정 전이야. 괜찮겠지? 영태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어깨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 1명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원형의 빛이 허공을 긁듯 흔들리다 천천히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빛은 바닥에서 무릎, 가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동네개 짖는 소리조차 멀리서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빠져나가면 걸릴까? 경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발끝만 서로를 재촉했습니다. 시계는 11시 51분, 남은 시간 9분.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골목만 통과하면 우리 동네야. 하지만 그 골목 입구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처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거리.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소리조차 내기 싫었습니다. 경숙이 장갑 낀 손으로 명자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영태는 둘보다 반걸음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계속 빛과 경찰의 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돌아갈까? 그러다 시간 지나면 더 위험해. 작은 속삭임 속에서도 시계 바늘은 계속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코를 스쳤고 전등 아래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손전등을 우리 얼굴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거기 학생들 잠시만. 세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통금까지 7분 전. 되돌아갈 수도 그대로 지나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명자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영태는 본능적으로 학생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경숙은 들고 있던 참고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학생들 맞지요? 영태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영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경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1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까지 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증 있습니까? 낯선 어투였지만 이협적이지는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장갑 낀 손으로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경숙도 조심조심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투명한 칸에는 누렇게 바랜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교복 입은 얼굴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경숙의 손등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손전등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학생증을 받았습니다. 빛을 비추어 이름과 학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명자, 경수, 이름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영태도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남학생 사진 아래에는 반듯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 장을 나란히 들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카드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학교는 어디입니까? 위성고등학교입니다. 영태의 목소리에 숨이 조금 섞였습니다. 경찰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교 이름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율학습이 이 시간까지 했습니까? 질문은 의심이라기보다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명자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숨소리만 하얗게 섞여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곧 정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명자의 심장은 그 소리를 따라 덩달아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아직도 세 사람의 가슴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생증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려주었습니다. 통금 시간 알지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영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자동토입니다. 헐벗은 겨울 가지들이 전신주 위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듯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와 닫힌 상점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 간판만 바람에 삐걱였습니다. 길 위의 발자국 소리는 이제 세 사람 것뿐이었습니다. 집은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언덕 너머 미원동입니다.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도 시간이 걱정되어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찰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하얀 김이 허공에 퍼졌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걸으면 자정에 겨우 도착할 거리입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계산이 끝난 듯한 어조였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11시 55분쯤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각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손가락으로 셀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발끝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다시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자정 넘어서 돌아다니면 곤란해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대답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목도리 속 입술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경숙은 장갑 낀 손가락을 꽉 말아쥐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 끊겨서 걸어가는 거지요?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지막 버스를 놓쳤습니다. 짧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눈과 주름이 약간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자율학습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학교까지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옷차림을 한번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책가방, 낡은 운동화, 오래 신은 양말, 그리고 손에 꼭 쥔 참고서와 문제집. 그는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서두르면 자정 전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말끝에 아주 작은 여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지는 세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율학습이 늦어지면 담임 선생님께 증명서라도 받아 두어야 됩니다. 담담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길에서 검문당하면 그게 학생들에게는 제일 안전합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내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뛰다가 다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가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와 경숙, 영태는 동시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울렸습니다. 숨겨두었던 안도의 숨이 그제야 길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손전등을 옆으로 돌려 다른 방향을 비추었습니다. 모퉁이 뒤 골목 쪽을 한번 비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검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떼기 전 세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명자의 눈동자에는 긴장이 빠져나가며 약간의 미소가 돌았습니다. 경숙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골목 안쪽, 집이 있는 방향으로. 시간과 싸우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손전등 불빛이 거리를 훑고 있었습니다. 통행금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실수할 수 없는 마지막 몇 분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지는 소리에 세 친구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잠깐! 거기 학생들! 낯선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차갑게 번졌습니다. 명자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우리 들킨 것 같아. 경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태는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걸으면 잡히고 뛰면 더 눈에 띌 상황이었습니다. 시계는 11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분 뒤면 자정,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오른편은 양조장 냄새가 났고 왼편은 오래된 벽돌집 담장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은 2개뿐, 그나마 커튼처럼 눈발이 가려 어둑했습니다. 영태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쪽으로. 세 사람은 담장 모퉁이를 감싸며 뛰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젖은 흙길을 박박 긁었습니다. 차갑게 맺힌 입김이 어둠 속에서 허옇게 흩어졌습니다. 골목 깊숙이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철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명자가 주저하듯 말했습니다. 안에 누가 있으면 어떡해. 밖에 서 있는 것보단 낫지 않냐? 영태의 말에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문을 살짝 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농기구와 쌓여있는 볕단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햇살처럼 흩날리며 공기 속에 일렁였습니다. 겨우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신발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벽 너머 기척과 숨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까 분명 여기로 갔는데!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명자는 경숙의 손을 꽉 잡아 떨린 손을 감쌌습니다. 영태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순찰등의 불빛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는데도 흰 빛이 눈앞을 번쩍이고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자 새끼 손톱만 한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명자의 무릎이 살짝 삐끗하며 볕단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세 사람의 심장을 잡아당겼습니다. 순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세 명의 숨소리만 서로에게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 신발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 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척만으로도 체구가 큰 어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태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말 대신 모든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컥 움직였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찢었습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전기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릴 듯 말 듯 하더니 바람 한 줄기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계탑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땡! 자정이었습니다. 그 한 소리가 칼처럼 밤을 갈랐습니다. 통행금지 시작. 밖에 발걸음이 서둘러 멀어져 갔습니다. 순찰조는 시간에 맞춰 다음 검문 지점으로 이동하는 듯 했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까지 억지로 삼킨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끝에 떨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경숙도 따라 웃었고 영태의 얼굴도 미세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집까지 가야 한다는 걸. 문을 조금 더 열어보니 바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눈발은 더 굵어졌고 기척이 사라진 골목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명자는 가만히 귓볼을 비볐습니다. 긴장으로 차가워진 손끝이 자신의 피부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경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까지 얼마나 남았지? 대답 대신 영태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골목길을 두껍게 덮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아이 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태가 턱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전봇대 아래 오래된 전화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창엔 성에가 잔뜩 껴 있었고 안쪽 불빛은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작은 기대를 품듯 말했습니다. 우리 거기서 조금만 몸 피할까? 하지만 영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빛이 새면 보일 수도 있어. 그 말에 경숙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발자국을 지우듯 천천히 눈 위에 발을 얹고 또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숨이 허공에서 흰김으로 퍼졌다가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 끝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밤이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명자가 경숙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저 개 순찰하려고 풀어둔 거면 어떡해? 경숙의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영태는 작게 손짓했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지나가자. 골목 어귀를 돌았을 때 가로등 아래 순찰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한 박자 늦게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게 깨닫는 공포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순찰차 헤드라이트가 눈 위를 훑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숨을 멈춘 채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라이트가 몇 번 더 지나갔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경숙의 입술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길 건너에는 강가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영태가 앞장을 섰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 명자와 경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 위로 남는 세 개의 발자국이 두렵도록 또렷했습니다. 다리 중간쯤 갔을 때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경숙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경태야, 우리 들킨 걸까? 영태는 숨을 조심스레 들이켰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더 위험해.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은 뒤쪽부터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우리를 덮어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작은 골목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정문 쪽 큰 길, 다른 하나는 집 뒤뜰로 이어지는 좁은 비탈길. 아이들은 말없이 비탈길을 택했습니다. 얼어붙은 돌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옷깃을 꼭 여미고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라이트가 다시 번쩍했습니다. 세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담장 아래 눈더미에 몸을 숨기며 웅크렸습니다. 눈이 옷깃으로 파고들었고 숨결이 얼굴에 되돌아와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순찰차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적,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찰차는 결국 방향을 틀어 다시 큰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세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김이 다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까지 남은 길을 이제 정말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눈발이 종종가처럼 흩날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눈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길 위에는 거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했습니다. 골목 입구마다 순찰하는 경관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겉옷깃을 세우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숙은 신발 그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영태는 두 소녀보다 반발 앞서 걸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괜히 어깨를 조금 더 펼친 듯 했습니다. 조금 전 순간이 아직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딱 몇 분만 늦었어도 경찰서로 연행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연락, 학교 알림장, 교무실 호출. 그 시대의 청소년에게 통금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벽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걷다 문득 동시에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도의 숨이 서서히 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경숙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절대 이 시간에 안 온다.
그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멋있지 않았어? 서로 눈을 마주친 세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용기는 어쩌면 위험과 함께 생긴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영태는 명자와 경숙을 각각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내일 늦잠 자면 안 된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처럼 들릴 말이 이 순간만큼은 묘하게 든든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현관불빛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그림자가 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많이 춥지. 호된 꾸중을 예상했지만 그저 담요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난로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녹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건문을 피해 달리던 순간, 숨 참고 모퉁이를 돌던 순간, 가로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흰 입김, 그 모든 순간이 무서움과 설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새벽빛이 서서히 희어졌습니다. 어느 새벽은 그렇게 한 번의 모험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새벽길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는 문턱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웃음이 남았고 긴장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밤 거리를 스쳐 지나간 세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래 친구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자랑하진 않았지만 가끔 눈빛만 봐도 떠오르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을 지나오던 발자국 소리,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지던 새 그림자, 숨을 죽이며 꺾었던 골목 하나, 모든 게 지금도 마음속에 또렷합니다. 청춘은 원래 그렇게 위태롭고 따뜻하게 성장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